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PQ와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더하기 q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p랑 q 두 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fx가 지금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전에 조건 먼저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보는 겁니다.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 xgx라는 건 절대값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g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절대값 안을 잘 보면 x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에 대해서 f의 x-p 플러스 q다 이렇게 한 번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이죠? gx라는 건 결국에 x가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로 나올 텐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서 지워지죠.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가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절대값에 대해서 fx-p 플러스 q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 함수는 복잡해 보이지만 어때요? 간단하죠. 이 함수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거를 꺾어 올린 거예요. 얘는 꺾어 올린 거를 다시 한번 뭐예요? x축 대칭한 거죠. 그랬을 때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값이 하나만 돼야 된다. 그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즉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PQ를 결정해 달라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자, 요거 그래프 그릴 때 우리 뭐였었어요? 제 원칙.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먼저 하라. 안 되면 미분하라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숫자를 넣어봐도 0이 되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해 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요거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결국에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여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극소점의 x좌표가 3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근데 우리는 지금 이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돼요. 굳이 그 평행 이동을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점들만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x축으로 p만큼이니까 각각의 극좌표, 극점의 x좌표들을 p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극값을, 극대극소를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니까 요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이었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도 먼저 체크해보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0이니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그럼 원래 마이너스 39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니까 플러스 q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뭐인 거예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이거. 평행 이동시킨 함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되게 간단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gx의 그래프를 드디어 봐야 될 텐데 gx는 어때요?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죠. 그래서 0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0이라는 건 뭐예요? y축이죠. 그리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과 y축의 위치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x축이랑 y축을 동시에 지나는 건 뭐예요? 원점이죠. 그래서 결국에 원점의 위치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이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으면 어때요? 한번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자,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어요. 그 말은 얘가 x축이라는 거고 얘가 y축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서는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천천히 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는 요걸 했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꺾어 올리는 거죠. 근데 x축이 밑에 있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죠. 요거.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 그래프를, 그 꺾어 올린 그래프니까 x축 밑에 있는 부분 꺾으면 뭐예요? 요거죠.
근데 걔를 다시 마이너스 x축 대칭하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원점이 이런 데 있으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 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나라는 조건은 뭐예요?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원점은 좀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데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디 보면 되겠어요? 예? 또 똑같겠죠, 상황이. 이런 지점을 봐야겠죠. 이런 지점. 좀 특별한 지점들 있잖아요. 극점, 극소점, 그 다음에 뭐 변곡점까지. 그래서 이런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원점이 여기까지 오면은 얘도 금방 볼까요?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은 그대로 요거를 x축 어차피 꺾어 올려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그 다음에 왼쪽도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시 대칭하니까 이거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점 극대점의 좌표가 즉 원점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면은 얘도 x축 y축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x축이 얘라는 거고 y축이 얘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사실 p와 q가 결정이 되는 거죠. p가 뭐겠어요? 1일 거고 q가 7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8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죠? 여기가 y축이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천천히.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 오른쪽에서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그 그래프는 요건데 이 그래프를 뭐예요?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보라색으로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꺾어 올려봤자 자기 자신인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은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꺾어 올린 그래프인데 x축이 얘잖아요. 그럼 꺾어 올리면 요거죠. 그거를 다시 한번 대칭하라 했었잖아요. x축. 아,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기 자신이 있구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럼 어때요? 결국에 요 한 지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게 a가 되겠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러면 모든 조건 다 만족시키죠. 따라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고 결국에 요 점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p가 뭐가 된다? p가 1이 되고 q가 7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겠죠. 물론 다른 경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P가 1이고 Q가 7.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7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좀 직접 만들어 본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fx를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고 최고 차이 계수도 없는 걸 보아하니 조건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자, 단 f2는 1보다 크다라고 했고 가라는 조건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 x 곱하기 fx가 누구보다 f에 대해서 f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2라는 게 또 나왔네요. 언급을 여러 번 해줬어요. f2를 구하래요. 그리고 f2가 1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에도 f2가 있으니까 아, 우리는 f2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미지수로 보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얘를 그냥 a라고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얘도 사실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다시 써보면 xfx라는 이 녀석이 누구보다 f의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얘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처리를 하려면 x에다가 뭐 임의의 값을 대입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한번 대입해 보고 싶어요? 0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보고 싶죠.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 보면은 아, fa가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대입하고 싶어요? a 한번 대입해 보고 싶죠. 그럼 어때요? 얘도 a고 얘도 a잖아요. 아, 그래서 양변에 a도 대입을 해보면 AFA가 항상 누구보다 F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결국에 넘어와서 인수분해 해보면 FA로 묶어보면은 A-1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때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1보다 크다며. FE가 1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에 A가 1보다 크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A가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양수죠. 얘는 플러스인데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얘도 양수가 돼야겠죠.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때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FA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등식에서 0을 대입하고 a를 대입해서 fa가 0이 된다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a가 0이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다시 우리 이 부등식에서 fa가 0이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얘가 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다시 부등식을 돌아가 보면 x 곱하기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럼 얘도 이제 해석하기 훨씬 편해졌죠. x 곱하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요거를 사실 4차 함수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fx를 그냥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숫자를 곱해서 양수가 된다. 그러면 둘 다 플러스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 fx 역시도 0보다 커야겠죠. 정확히 말하면 등호까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 역시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곱해서 양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두 경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x라는 건 사실 정의역이죠. fx라는 건 치역입니다. x에서의 함수값이에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우리 4분면을 생각해보면 어느 지점인 거예요? 이런 지점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 얘의 의미는 1, 4분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또는 아니면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즉 이런 지점에서는 fx도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3, 4분면에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결국에 요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3, 4분면과 1, 4분면만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데 지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물론 얘를 4차 함수로 보고 부등식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x, fx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fa가 0이 된다라는 거랑 이 3차 함수가 3, 4분면과 1, 4분면만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0,0을 지나야겠죠. 요런 데 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를 지나는 순간 2, 4분면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순간 4, 4분면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만을 지나려면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도 뭐겠어요? 양수겠죠. 그래야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3차 함수 fx가 이제 개형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3차 함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거 a가 뭐예요? 1보다 크다 했잖아. a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양수에서 근이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만약에 a가 1차의 교점이었더라면 안 되겠죠. 1차의 교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즉 어쨌든 오른쪽에서 양근이 발생하는데 그 근이 1차의 교점이면은 교차하기 때문에 4,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에서 근이긴 근인데 접하는 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 접점의 x좌표, 즉 극소점의 x좌표가 a가 되는 거고 극소값이 그냥 0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알아냈죠. 0,0을 지나고 a에서 접수는 길이 a가 된다라는 0이 된다라는 것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 마무리하면 되겠죠. 극대값이 27분의 8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값이라는 건 여기에서의 함수값인데 비율관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율관계를 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요만큼의 길이가 몇이에요? a죠. 그 a를 3으로 쪼개면 되겠죠. 한 1대 1대 1이니까. 그래서 한 칸의 길이가 3분의 a, 즉 여기의 좌표는 3분의 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fx 구체화시켜 보면은 우리 fx는 최고차항 계수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모르니까 p라고 설정하겠습니다. p 곱하기 0에서 함수값 0이니까 x를 가지고 있고 x-a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고, 식 하나는 요거 하나 보이죠? 3분의 a에서의 함수값이, 즉 극대값이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넣어보면은 f의 3분의 a가 27분의 8이다 라고 했습니다.
3분의 1PA라고 쓸게요. 곱하기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3A니까 3분의 2A의 제곱. 그러면 9분의 4A 제곱이 되겠죠. 9분의 4A 제곱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3, 9, 27분의 4에 대해서 PA 세제곱이 되겠죠. 걔가 뭐가 된다? 27분의 8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27분의 8. 자, 그래서 약분해보면 지워지고 4도 약분해보면 4, 2, 8. 따라서 PA 세제곱이 2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식 하나 어디 있을까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다 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거를 안 썼죠. 아까 조심한다라고 했었죠. FE가 A라는 것은 이 식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FE가 A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결국에 FE는 X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2P 곱하기 A-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걔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뭐 연립을 잘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연립하면 될까요? 어쨌든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P에 대한 식으로 넣어볼까요? P는 하면 될 것 같아요. P는 A 세제곱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어디다가 저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A 세제곱분의 2 곱하기 A-2의 전체 제곱. 아, 얘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양변에 A 세제곱을 곱할까요? 그러면 요거 4가 되고 얘는 4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보이면 좋죠. 전부 다 거듭제곱식입니다. 그래서 A의 4제곱은 4 곱하기 A-2의 제곱인데 얘는 2A-2의 요거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되겠구나. 괜찮죠? 따라서 2의 A-2라는 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4제곱이니까 A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따라서 요거 2차 방정식 두 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겠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 자, 풀어볼게요. 플러스 A제곱일 때를 먼저 볼게요. A제곱일 때 그럼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겠죠? 는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때요? 허근가치죠.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실수 A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일 때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일 때 이때가 정답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보면 A는 짝수근해 공식 쓰면 되겠네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근데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뭐로 결정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A를 구하라라고 했죠. F2였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